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바로 이 다차원 배열이라는 건데요. 이 다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배열의 개념을 더 확장한 것으로서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차원을 가지는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물론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이렇게 2차원 배열이고요. 사실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문제를 더 쉽게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배열의 원소로 들어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흔히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m 곱하기 n 형태의 지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러한 다차원 배열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차원 배열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배열이 한 줄이라고 했었다면은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하나씩 원소가 들어가는 구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원소 안에 하나의 배열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원소가 배열이 되는 거죠. 각각의 이제 하나의 인트형 하나의 문자열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원소로서 또 하나의 1차원 배열이 들어가는 걸 2차원 배열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를 2차원 배열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정사각형 형태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각각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식으로 아주 많은 배열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정말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또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마치 2차원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열의 원소로 들어가는 구조로서 여러가지 차원을 가진 배열을 다차원 배열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A의 0,0 인덱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행과 열로 나눈다고 할 수가 있어요. A의 0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열을 한 칸 이동시켜서 A의 0에 1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돼서 A의 0에 N까지 이렇게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원소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음 행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의 1의 0이 되겠죠. 즉 1,0이 되는 것입니다. 행이 1 증가하고 열은 가장 왼쪽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원소들이 2차원 배열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괄호가 2개 사용됩니다. 정말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처음 봤을 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행들과 각각의 열들로서 구성되는 이러한 배열의 형태를 2차원 배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과 열의 조합으로서 데이터를 배열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차원 배열, 그리고 이제 그걸 더 확정하게 되면 다차원 배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뭐 2차원 배열부터 다차원 배열이라고 말하고 사실 2차원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3차원, 4차원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활용되지는 않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이렇게 2차원 배열까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또 활용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기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한 개의 예제만 해보면서 이러한 쓰임새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차원 배열을 바르게 학습하고 이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10 곱하기 10의 정수 랜덤 데이터를 생성해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보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이렇게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튜토리얼 14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이 14번째 강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안에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겠죠. 메인 클래스 만들고 메인 메소드 추가해 주고 피니시를 눌러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int n은 5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n이라는 것은 이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즉 행과 열의 데이터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50이라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떠한 2차원 배열이 있을 때 이 가로폭의 데이터가 50개가 들어가고 세로폭 또한 마찬가지로 50개가 들어간다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 합치면 2500개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인트형이라고 하더라도 인트형 같은 경우는 하나당 4바이트죠. 그렇다면
2500이라면 총 이 배열이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10,000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10k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2000원 배열로 만든다면 무려 순식간에 10kB 정도가 되는 그러한 크기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int 이렇게 괄호 2개를 넣어주시고요. 이게 바로 2000원 배열을 만드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ew int 한 다음에 이렇게 n을 넣어줍니다. 즉 이렇게 괄호가 한 개에서 두 개로 추가됐을 뿐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2차원 형태의 엄청난 크기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for int i는 0부터 n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바로 다음과 같이 int j 또한 0부터 n까지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하나의 반복문 안에 다른 반복문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즉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과 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이중 포문을 만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중첩된 반복문, 즉 j가 0부터 n까지 한 번 다 증가했을 때마다 i가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총 2500번 반복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array i의 j는 int 한 다음에 mass.random 이전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10을 곱해서 이번에는 0부터 9 사이에 어떠한 정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위치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실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가로폭이 50이죠. 즉 가로로 이렇게 5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 만들어진 거고 세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맨 처음에 i가 0이고 j가 0입니다. 그리고 이제 i가 0인 상태에서 j는 0부터 49까지 증가하겠죠. 즉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0,0이고 여기는 0,1이고 0,2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번째가 바로 j라고 할 수 있고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i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렇게 i는 0 그대로 있고 j만 0부터 49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총 여기 0,49까지 각각의 랜덤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mass 랜덤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0부터 9, 즉 0부터 9 사이에 하나의 랜덤한 정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각각의 별의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어떠한 랜덤한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씩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여기까지 하나의 행에 해당하는 모든 열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i가 0일 때 해당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j가 반복이 끝나면은 i가 1 증가하겠죠. 결과적으로 i가 1이 됐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한 칸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제 각각의 데이터가 다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이제 i가 49가 될 때까지, 즉 여기까지 이렇게 다 채워져가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내려왔을 때 모든 배열이 이렇게 다 꽉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걸 수행하게 됐을 때 총 2500개의 모든 원소들이 각각 0부터 9까지의 데이터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2500개를 반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2500번의 연산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겠죠. 자, for int i는 0부터 i는 n까지 이렇게 반복해 나가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i가 1씩 증가할 때마다 j 또한 이렇게 n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즉 총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2500번 실행되도록 이렇게 이중 포문을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이 안에 이렇게 한번 출력하는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i, j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ln을 지워줌으로써 이제 이 내부적인 부분은 이렇게 각각의 열을 출력할 때는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한 행을 다 출력했을 때는 줄바꿈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system out.println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총 2500개의 데이터가 순식간에 전부 다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데이터는 다 0부터 9까지 랜덤한 정수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아주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모두 해보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바뀔 뿐 이렇게 전반적인 2차원 배열의 형태라는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2차원 배열을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총 25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주고 이제 각각의 원소에 이렇게 랜덤한 정수를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들을 다 출력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2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정말 많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2차원 배열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물론 나아가서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과 같은 다차원 배열들이 다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은 2차원 배열까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2D 게임에서 어떠한 게임의 좌표를 설명하거나 미로 찾기 같이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러한 2차원 배열이 직접적으로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잘 새겨 넣으면서 이렇게 배열이 중첩돼가지고 다차원 배열로 활용될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까지 해서 배열의 전반적인 쓰임과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